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자, 새해가 됐으니까 오늘 또 떡국을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국을 만들어서 떡국도 먹고, 또 새해 인사. 오늘은 뭐 뉴스 대신에 인사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집에 떡국떡이 다 떨어져서 떡국떡을 사왔습니다. 떡국떡. 이게 얼마 전에 또 떡국 먹었고 떡국이 다 떨어졌고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 그 카스코를 갔는데 사골국물을 팔더라고요. 이게 LA 같은 데서 사골국물 파는 걸 많이 봤는데 라스베가스 카스코도 그만큼 이제 한국 인구들 또 K푸드가 많이 인기 있다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골국물이 8개들이가 11불 얼마 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에 한 1불 50 정도? 이 정도면 2인분 먹죠. 이거 그릇 하나면 양 많으신 분들은 혼자밖에 못 드시는데 500ml가 들어있기 때문에 2인분 됩니다. 한 사람 앞에 국물 한 250g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골국물 갖고 편하게 좀 떡국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또 국물까지 다 만들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소고기 들어있는 거는 미국에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미국에서 만들었겠죠. 프로덕트 코리아네? 이게 어떻게 수입이 됐지?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소고기 들어있는 건 미국에 수입이 안 되거든요. 프로덕트가 코리아예요. 코리아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있어서 참 편했는데 하여튼 사골국물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대파도 사왔어요. 대파도 좀 썰어놓고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우선 떡국을 갖다가 떡을 물에다 좀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켓 사왔고 지금 녹아있는 상태라서 바로 끓여도 상관없는데 원래 떡국을 냉동실에다 넣잖아요. 냉동실에 넣고 바로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떡이 다 갈라지잖아요. 많은 분들 그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다가 좀 몇 분 동안 불린 다음에 국물에 집어넣고 얼른 끓여갖고 떡만 풀어주면 막 끓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끓여봤자 무슨 떡에서 사골국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국물만 탁해지기 때문에 우선 떡을 좀 물에다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좀 받아 놓고요. 떡을 먹을 만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집어넣고 오늘 또 선물 받은 그 만두가 있기 때문에 만두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웃으로 이사 오신 최 관장님께서 만두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두를 2개만 넣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국이 주요이기 때문에 만두국이 아니기 때문에 만두는 2개만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었으니까 미리 좀 꺼내서 좀 준비를 하고 나머지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파를 썰어놔야죠. 이 대파가 엄청 크네. 미국은 대파값이 너무 비싸요. 한국은 이런 거 대파 해봤자 한 1,000원, 1,5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지금 2불어치입니다. 2대가 2불 정도 해요. 미국이 대파값이 참 많이 비쌉니다. 한국은 파보다 대파값이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물 요리는 뭐니 해도 좀 대파가 들어가야지 맛있다는 거. 자, 대파를 다 썰었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에다 집어넣어갖고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요리 해 먹을 때마다 라면 끓일 때나 국물 할 때나 이럴 때 다 넣어놓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제 좀 만들어서 좀 냉장고에다 좀 집어넣는 편입니다. 대파 양이 생각보다 많네. 2개인데. 자, 그래서 우선 대파는 이걸 집어넣고 요거는 이따 국물 요리 하고는 남겠는데 이건 또 따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계란 지단도 넣어야 되겠죠. 원래 같으면 노른자, 흰자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귀찮아요. 그래서 다 섞어서 한 가지 색깔로 지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심심한 맛소금 쳐도 되고 저는 싱겁게 먹으니까 맛소금 따로 안 쳐 먹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부쳐야 되니까 약한 불에다가 식용유. 요즘에는 아보카도유만 먹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약한 불에다가 계란 지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혼자 먹는데 충분하니까. 자, 지단이 맛있게 됐습니다. 지단은 지금 뜨거우니까 조금 있다가 예쁘게 이렇게
썰어서 고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꼬치라기 먹고 이것도 먹고. 자, 사골 국물은 아까 250g에서 그러니까 500g이죠 총. 예, 500g에서 250g만 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제가 먹을 건 좀 충분한 것 같아갖고 사골 국물은 절반만 딱 했습니다. 저거 한 뭉치면 딱 2인분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끓으면 여기다가 이제 떡을 집어넣고 만두를 집어넣고 끓여서 내오면 바로 이제 맛있는 떡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에 또 김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김밥용 김인데 이거 갖다가 좀 이쁘게 잘라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김을 사면 좋은데 그거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예. 그냥 그때그때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 이렇게 좀 잘라서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 그럼 김이 준비됐고요. 자, 국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국물에다가 만두 집어넣고요. 떡 집어넣고 떡이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딱 끓이면. 자, 이래서 떡국 완성됐습니다. 예, 아유, 또 1년 만에 또 떡국을 이렇게 먹네. 생각보다 좀 그럴싸하죠. 예, 비주얼이. 예, 요건 또 따로 사진 찍어갖고, 이건 또 사진으로 남겨놔야 돼. 떡국 이런 건. 사진 찍어갖고 인증샷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떡국.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병원입니다. 예,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이 떡국을 먹으면 이제 한 살이 더 먹는다고 하죠. 예, 그래서 한 살 먹는 게 좀 싫긴 한데, 예, 그래도 또 명절인데 또 먹어야지 또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사골 국물이 좋은 게 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간이 딱 돼 있어. 떡국 다 먹었습니다. 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우리도 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한 살 더 먹었을까? 56살인데, 뭐, 만으로 아직까지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54살이라고 아직까지 좀 버텨볼만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 다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날 방송했듯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또 인심도 쓸 수 있고 남한테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만두가 있는데 LA에서 옛날부터 이제 알고 계시던 이제 관장님이 있어요. 최 관장님이라고. 예, 저번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저번에 뭐 이래저래 장조림 좀 나와드리고 했더니 만두를 해서 보내셨더라고. 직접 손으로 만든 만두. 예. 뭐 자꾸 아줌마가 돼가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돌려 먹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반찬 같은 거 해다 주신 분들 있고 저도 뭐 해서 나눠드리고 사람들과 좀 나누고 뭐 이런 게 좀 더 좋아지는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남의 집 가면 밥 먹고 가라는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밥을 왜 먹고 가지? 그냥 사 먹는 게 맛있는데 뭐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밥 먹고 가라. 예, 이 소리가 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사람들 오면 이제 뭐 해먹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확실히 좀 나이가 드니까 좀 이런 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돼갖고 올해가 이제 붉은 말 해라고 하거든요. 예, 좀 화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기가 많은 분들은 운이 더 상승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화기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상승될 수 있는 이런 해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이 백말띠였죠. 예, 벌써 12년이 됐네. 그 백말띠 얘기했던 게 벌써 12년이 됐네. 예, 그리고 벌써 또 말띠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주팔자를 해마다 뭐 토종비결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시는데 요즘에 이제 AI가 꽤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인데 이 두 개가 좀 봐주는 게 좀 달라요. 뭐 기본적으로 만세력 풀이는 똑같이 뭐 똑같은 날짜 집어넣으니까. 근데 풀이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챗GPT가 조금 뭐랄까 시니컬하게 얘기해요. 예,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고 제미나이는 조금 더 아첨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에 있는 게 입맛에는 더 맞아요. 예, 좋은 얘기인데 양쪽 다 얘기하는 게 뭐 저 운세는 참 좋다. 예, 아무리 이제 인공지능이 말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재미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 인공지능에다가 운세를 알아보실 때도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집어넣으시면 더 막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생년, 월일, 시 다 적어놓고 몇 살 때 미국 왔고 어디 살다가 라스베가스에 5년 전부터 살고 와이프 사주는 어떻게 되고 뭐 애들 사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게 한국 사람들 이제 똑같은 시간에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을 따지면 100명당 그러니까 100명씩 있어요. 100명씩. 지금 한국에만 한 50만 이상이 같은 사주라고 합니다. 50만 개 정도 사주니까 5천만이니까 한 100명이 같은 사주예요. 근데 같은 사주인데 어떻게 다 다른 인생을 사냐? 이건 가짜다. 근데 사실 그 사주 말고도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이런 또 사주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또, 생각외로, 내 성격 이런 거 있었네.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사주팔자를 믿고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사주팔자는 그냥 일기예보 정도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도 뭐 몇천 년을 내려온 건데 어느 정도 대충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만든다는 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뭐 30이면 장가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니까 더 결혼을 일찍 했죠. 저도 좀 일찍 한 편이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 젊은 친구들은 이제 30대 중반들도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많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좀 자기 운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다수 미리미리 결혼하고 단칸방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집 마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에 태어난 친구들은 요즘에 이제 20대 이런 친구들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자기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와서 제 나이 또래니까 제가 제 힘으로 내 집 마련하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 LA에 있으면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콘도 하나 마련해서 그거 페이먼트 붙는 것도 꽤 쉽지 않죠. LA에서 뭐 웬만한 집 한 100만 불, 120만 불 이런 집들을 20% 다운해갖고 다운페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다운페이에서 모기지 내고 또 LA 또 보험료 비싸잖아요. 프로퍼티 텍스도 비싸고 이것저것 다 내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돈이 한 7천 불 정도인데 요즘에 그렇게 버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또 미국 같이 세계 최고 강대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자기의 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사주팔자 갖고 무슨 생각이 드냐. 옛날에 왕이 그랬대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사주를 찾아오라고 그랬대. 찾아왔더니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양봉업자였대. 너는 왕과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너는 왜 양봉업자였냐 했더니 임금님이 백성을 다스리고 마을을 갖다 관할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저 아이들이 이렇게 양봉 이 벌집을 갖다 다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천 수만의 벌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다스리고 이러는 것처럼 왕이 하시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참 재치가 넘치는구나. 이게 안 그랬으면 왕이 좀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저놈을 죽여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놈이 나랑 같은 사주면 저놈이 언제 역적을 이렇게 갖고 왕의 자리를 갖다가 노릴지 모른다. 뭐 저놈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제 호탕하게 웃으면서 뭐 큰 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주라는 거에서 얼마 봅니다라고 적혀 있는 건 없어요. 얼마 봅니다라는 건 적혀 있는 거 없는데 언제가 유복해집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예요? 뭐 1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이에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혹은 뭐 1000만 원이에요? 이건 안 적혀 있는 거지. 분명히 사람이 운때는 있다고요. 운때는 있는데 그때 이제 얼만큼 돈을 이제 버는 거는 그거는 그때 자기 노력이고 그때 이제 자기 환경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때가 있는 거죠. 자기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라스베가스 오고 나서부터 참 뭐 여러모로 더 좋은 것 같아요. 희한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미나이에서 라스베가스 이사 온 게 진짜 잘한 것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사주에 수의 기운이 많고 금의 기운이 많은데 LA는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꾸 부딪힌대요. LA에 있으면. 근데 라스베가스는 불의 기운이 강한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습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불의 기운을 만나면 좋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불의 말띠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라스베가스가 저한테 더 잘 어울린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마다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가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한국도 좋은데 뭐 올해는 역마살도 껴있고 그래서 한국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국의 겨울 같은 데가 너무 춥고 여름에 비 오고 뭐 그럴 때가 별로 저한테 안 좋은 거래요. 그 나는 비 온 날이 참 좋은데 그랬더니 당연히 내 성질이 그러니까 내 사주의 성질이 그러니까 습한 게 많죠. 예, 수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비 온 날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만 사실상 사람이 축 처지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 온 날보다는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고 뜨겁고 열이 많고 이런 데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은 겨울 같은 때는 그냥 미국에 오면 차라리 낫겠다. 그럼 내가 동남아시아 가면 어떻겠냐? 동남아시아 좋은 방법이다. 더우니까. 동남아시아 바닷가가 좋냐? 내륙지방이 좋냐? 했더니 바닷가는 음기가 많기 때문에 안 좋다. 내륙지방, 치앙마이, 뭐 빠이, 뭐 시앙라이 뭐 이런 데를 가라고. 아니 되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되게 상세하게. 하여튼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재미를 한번 보세요. 예, 오늘은 나도 사주팔자 본다. 괜히 또 돈 내고 오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거 몇만 원씩 하더라고. 한국도 요즘에 한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 돈 내고 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재미를 하시고 그걸 다 떠나서 세상에 이치라는 건 있어요. 예, 사주가 맞는다는 아니고 세상에 이치라는 건 있는 게 분명히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60을 살면 천수를 누렸다고 환갑이라고 죠. 올해가 43번째 60갑자 중에서 43번째인가 44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한 20몇 년을 더 살면 60갑자를 다 보는 거예요. 물론 제 60갑자는 다 겪지만 도로 이제 갑을 병정했습니다. 갑을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 20몇 년 더 있으면 이제 갑을부터 시작합니다. 그 60갑자라는 게 60 옛날에 환갑잔치 했던 게 60 살면 잘 사는 거였거든. 근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 연령이 60이 안 됐어요. 50도 안 됐어. 특히 전쟁이 있고 이런 나라들은 40, 50밖에 안 됐어요. 조선시대 왕들도 마찬가지. 왕들 평균 수명이 막 다 40대였잖아. 일찍 죽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해졌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뭐 나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 산 사람들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더 좋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이런 게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전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뭐 선진국에 들어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출신이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또 미국에 계신 분들 뭐 대다수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미국 캐나다가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선진국, 강대국, 최강대국 그다음에 또 살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니까 이것만 해도 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신을 믿습니다. 예, 신을 믿는데 어떤 특정 종교만 막 이거 다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뭐 평상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님은 이제 카톨릭계 성당 다니시고 저도 이제 성당 쪽을 다니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또 세례는 또 감리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땐 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여의도 살았기 때문에 공책 준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많이 갔어요. 신을 믿고 신을 믿으니까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믿어요. 제일 믿는 게 뭐냐면 야, 이 우주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정확하면 여기서 달나라까지 이제 화성까지 보내잖아요. 예. 화성에도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의 각도가 100분의 1 각도만 틀려줘도 우주에서 미아가 되는 건데 그 각도가 어떻게 그냥 계속 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우주가 너무나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 이 우주라는 거는. 그 신이 존재라는 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우리는 되게 불규칙한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나름대로 룰이 있구나.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일생을 딱 통틀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 이제 기상학자들이 이제 좀 알아내기 시작하는 게 몇 년 주기의 그 일기예보를 아는 거예요. 엘니뇨, 엘니냐 현상.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고 전반적으로 춥고 엘니뇨, 엘니냐를 알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몇백 년 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몇백 년 주기는 있어갖고 저는 그렇게 호들갑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탄소 배출류 문제는 좀 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건 좀 큰데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을 때 빙하를 보러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가 눈이 내려갔고,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눈이 막 쌓이면 너무 무거우니까 슬금 내려가는 게 사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걸 뭐 고속 스피드로 막 몇 년을 찍어 놓으면 그것도 강 흐르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아주 슬금슬금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얼음이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빙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빙하가 산 위에 있는 게 이제 중력 때문에 무게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고 산 꼭대기가 이제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몇백 년 전에도 여기가 민둥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이킹의 기록을 보면 몇백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민둥산이었다. 근데 그 민둥산이니까 또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무게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쌓이고 있죠.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또 한 몇십 년, 몇백 년 쌓이다 보면 그게 또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민둥산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지금 기상학자들이 그런 걸 대충은 알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솔직히. 예. 이게 몇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쭉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에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지. 예. 이거는 근데 이것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야 노력하면 되더라고. 예. 근대사에서는 중국이 제일 죽일 놈들이거든, 솔직히. 놈이라고 해서 좀 그렇다. 하여튼 중국이 제일 문제였어. 왜냐면 그 모택동 뭐 문화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산에 있는 나무 다 그냥 캐다가 불때 갖고 막 쇠 녹여갖고 막 이런 거 뭐 중공업 만든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쳤죠. 석탄 자원도 많이 쓰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산업혁명, 예, 그때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유럽, 영국, 뉴욕, 뭐 맨하탄 뭐 이런데 19세기 초, 그러니까 뭐 1900년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초에는 막 맨하탄이 앞에 안 보였어. 지금 인도 같았어, 인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뭐 유럽의 또 선진 국가들이 지구를 다 황폐화시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번 개판쳤는데 이제 중국이 요즘에 각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전기 자동차를 지금 전 세계 제일 많이 만드는데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공기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살긴 더 좋아질 것 같고 2026년도 AI 때문에 지금 작년도 좋았고 몇 년 동안 계속 좋았죠. 여러분 이제 미래를 위해서 러스 IRA에 투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AI 붐은 이건 또 하나의 붐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열풍은 앞으로도 또 몇 년을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산업혁명만큼 20세기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원래 나온 건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일반인들이 안 썼지. 근데 민간인들이 모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었던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한 95년도 그때쯤이에요. 넷스케이프라는 거 쓰고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거 쓰고 한국에서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거 쓰던 게 95년도 뭐 그때쯤이에요.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인터넷을 쓰면서 전 세계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개인들이 연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술 중에서 진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AI라고 생각해요. 왜 AI한테 질문하면 내 컴퓨터에서 답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면 AI가 안 되잖아요. 이 커다란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여서 그 힘을 다 나누는 게 AI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속물이에요. 인터넷 혁명에 의한 새로 생겨난 부속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죠. 예. 피스톤 운동에 칙칙칙칙 이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기차를 굴리고 어떻게 재봉틀을 돌리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옆으로 또 힘을 오게 또 이렇게 또 레겐피니언 뭐 이런 기어 같은 거 그 개발이 그냥 그 시대에 다 된 거예요. 1800년대 말이 다 된 거예요.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그 모든 기아를 만드는 그러니까 정밀 기계에서 기아라든가 트랜스미션이라든가 이런 거 만든 기술이 지금 현대 자동차를 쓰고 있는 기술도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한 150년 전, 예, 그때 다 만들어진 기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혁명이 생기면 그거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너무너무 무섭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AI도 인터넷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발전이 많이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이제 한국 같은 데도 70세 이상 넘어가면 좀 자동차 렌트도 안 해주죠. 예, 70세, 75세면 렌트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운전면허 같은 것도 갱신할 때 되게 까다롭게 굽니다. 예. 시력도 검사하고. 근데 내 나이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차 없으면 못 다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예, 지금 75세이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지금 뭐 65세 뭐 이런 분들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면 다 자율주행차 다닐 텐데 뭔 걱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집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로봇이 해줄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현대인들이 사는 게 진짜 좋아졌어요. 저 뒤에도 이제 로봇 청소기가 저 구석에 있는데 그냥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 시간 동안 맨날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엌에도 요리를 하면서 아까도 뭐 파 같은 거 썰다가 좀 떨어뜨려도 그냥 놔둬요. 왜냐면 첫 번째 라스베가스는 벌레가 없어. 예, 벌레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저걸 놔둬도 로봇 청소기가 다 청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로봇 청소기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편해요. 세탁기 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편해. 근데 이제 로봇, 이제 집에서 일 도와주는 로봇이 나온다는데 요리 만들어주는 로봇도 뭐 요즘에 뭐 시연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요리 만드는 거는 그냥 어떤 재미잖아요. 빨래하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보니까 청소는 제 시키지,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 그릇 닦는 거는 간단한 거 한두 개는 제가 닦는데 손님들 오고 그러면 식기세척기 다 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식기세척기 있죠. 디시워셔. 예, 디시워셔가 오히려 물 낭비가 더 덜 돼요. 예, 자원 절약은 더 하는 겁니다. 디시워셔 쓰면 와 이거 물도 많이 쓰고 몇 시간씩 들어가는데 물도 많이 쓰고 이거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이거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한 걸 보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설거지하면 물을 이 식기세척기에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쓴대요. 사람이 설거지하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설거지도 요령껏 하는 사람 있죠. 예, 큰 데다가 싱크대에다 물을 담아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 닦은 다음에 헹구기만 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덜 쓰는데 그냥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배를 쓴대. 그러니까 물값도 문제지요. 예, 근데 게다가 라스베가스나 뭐 LA처럼 물이 부족한 동네는 물 절약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세제에 쓰는 것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식기세척기는 전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는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계속 틀어 쓰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틀고 걸러서 또 그걸로 또 닦고 걸러서 닦고 그 안에서 또 물을 데피고 데피고 하는 건데 전기세가 조금 들어가죠. 근데 그 전기세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세제 많이 안 쓰는 거 뭐 이거랑 물값 절약하는 거 따지면 식기세척기 쓰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기세척기 잘 이용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얘기가 하여튼 옆으로 샜어요. 그만큼 좀 사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노후 대책 준비를 하시려면 확실히 모든 게 다 AI입니다. 예, AI를 이용해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뭐 편지가 와장창 왔는데 그냥 자 요즘에는 AI한테 읽게 해요.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도 사기꾼들도 많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현명하게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2000년이 내 인생에 올까 싶었던 나이가 있었는데, 미래 같던 2000년이 오고, 그것도 벌써 2026년이 되고요. 예. 우리 막내딸은 2000년생이라서 나이 계산하기가 편하죠. 예. 뭐 맨날 그 연도 뒤에만 계산하면, 우리 딸 나이가 이만큼 됐구나. 걔도 벌써 26살이 돼가네.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예. 애들 그렇게 크는 거 보니까. 2026년이 됐습니다. 말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붉은 말의 띠, 예, 불의 기운이 많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불꽃처럼 활활 좀 타오르시는 한 해 좀 보내시고요. 올해도 계속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참 느낀 건데 제가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예, 복받은 사람 같은 게 이 유튜버라는 게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 생각하던 건데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이 가수들 같아, 가수, 연예인들. 연예인들 보면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은 뭐 손꼽히잖아요. 근데 지금 TV에 몇십 년 동안 안 나와도 누구나 기억하는 연예인들은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조용필 씨, 뭐 예를 들어서 신승훈 씨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TV에 안 나와도 누구나 다 기억하죠. 개그맨 중에서 뭐 주병지 씨 같은 분, 뭐 TV에 안 나와도 다 기억하죠. 이 유튜브도 완전 그런 넘사벽이 있어. 유튜브 초창기부터 해갖고 지금도 유튜브 나왔다 하면 뭐 하여튼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몇 백만, 몇 천만, 예, 몇 천만 단위의 구독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옛날에 막 100만, 200만 예, 이렇게 하고 잘 나갔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없어요? TV 같은 데 보다가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 있었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를 풍미했던 가수,
한때를 풍미했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지금 다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먹고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뭐 포지션이라는 가수 같은 경우, 뭐 조성모, 예. 김원준 이런 사람들 뭐 할까? 한때를 풍미했는데 지금은 뭐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때 잘 나갈 때 뭐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뭘 했든 간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연예인들이 있고, 그때 잘 나갈 때 준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민간인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황 올림픽이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아, 맞아. 옛날에 이런 사람 알긴 아는 사람이야.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근황 올림픽이라는 유튜버가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보시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옵니다.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5년, 6년 차 되잖아요. 5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유튜버들 많은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저도 잊고 있었어. 생각나서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잘 되니까 100만, 200만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 뭐 컨텐츠가 고갈됐는지 어땠는지 별로 안 하니까 지금은 그냥 한 달 내내 보는 사람 숫자가 뭐 몇십만 안 돼요. 제가 100만이 되거든요. 한 달에. 매일매일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뻔히 알죠. 아, 이제 유튜브로 생활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유튜브 하면서 어떤 부를 이뤘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을 텐데, 솔직히 뭐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갖고 뭐 재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한 1000만 유튜버 이 정도는 몰랄까? 예.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이런 가수들이 아깝지. 잊혀져 간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안타깝죠. 근데 저는, 야, 뭐 어떤 입장인가, 어느 날 딱 생각해보니까, 어떤 입장인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트로트 가수. 한때 히트 쳤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옛날만큼 인기가 없어. 그래도 동네 무슨 축제니 뭐니 행사니 뭐니 계속 불려다녀. 꾸준해. 돈 들어오는 게 아주 꾸준한 가수들이 있어요. 예. 이런 트로트 가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딱 그런 존재야. 근데 삶을 생각해보면 이게 참 편한 거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서 옛날에 진짜 잘 나갔던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가 지금 뭐 편의점 간다고 쓰레빠 질질 끌고 나오고, 그러다가 조용필 오빠 막 그러면 그거 창피해서 그렇게 다니겠어? 못 다니지. 신승훈 씨도 마찬가지고, 뭐 주병진 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라스베가스 알던 이제 개그맨 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말해드려도 여러분 몰라. 예.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참 히트 치던 때가 있었어. 지금은 이제 잊혀진 개그맨이 됐지. 그 형님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형님이 이제 주병진 형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제 주병진 그분이 코로나 때 미국에 와갖고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예, 맞는데 그거 예약도 뭐 저희 집사람 좀 도와주고, 그래서 또 친분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주병진 그분은 여기 오잖아요. 예, 그럼 구설수 오를까봐 사람들 못 만나는 거야. 왔는데도 여기 이제 그 개그맨 형, 예, 그 형이 여기 있으니까 얼굴 보러 왔어. LA에서 일부러. 근데 왔는데 괜히 라스베가스에서 누구한테 찍히면, 야, 연예인 또 도박하러 왔다, 막 이런 구설수 올라갈까봐, 아니 여기 와서 진짜 남의 얼굴에 안 비치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BTS 공연도 있었거든요. 예, 공연도 있었는데 주병진님 같은 정도면 연예인들이 그때 뭐 에픽하이도 오고 막 그랬는데, 연예인들이 와서 인사를 올 정도로 연예계에서 대불 텐데도 아무한테도 얼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도 문제야. 그러니까 저는 참 좋은 게, 나란 사람이 지금 15만 유튜버가 앞으로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몇 년 안 하면 사람들한테 잊혀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적당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그맨 형은 이제 지금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 옛날에 무슨 개그할 때 이렇게 나왔던 분이에요. 아, 그분이구나. 예,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냥은 절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밌죠. 예, 그 형이랑 라스베가스 다니면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응? 캠피님 안녕하세요. 뭐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 형한테 전화기 맡기고 사진 좀 찍어달라니까. 그때 그 형 딸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사진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웃긴 거지.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주라고. 진짜 연예인 옆에 있는데, 예, 저한테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가고 나니까 이제 그 형이 또 개그맨이니까 그러잖아. 딸한테, 야, 봤지. 야, 켄 삼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그런 삶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편한 것 같아. 저는 라스베가스 오니까 좋은 게 라스베가스 주민들이 물론 LA보다 훨씬 적어요. 한 2만 5천 명 있으니까 뭐 LA의 10분의 1도 안 되죠. LA 오렌지 카운티 합치면 20분의 1도 안 돼요. 솔직히 인구가. 근데 LA 같은 데는 어느 식당을 가든 간에 항상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계세요. 반갑지. 반가운데 누구가 캠베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긴장감이 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라도 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라스베가스는 이제 좀 사람들이 알아봐도 그냥 넘어가 주신 경우가 많아. 아, 캠피디구나. 그러면서 좀 뭐랄까 좀 약간 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제가 또 한국 가면 참 좋아요. 근데 한국도 안정리는 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 미국 무대 앞에는. 안정리에서 뭐 길에서만 돌아다니면서 한 2, 30분 뵀잖아, 제가. 그냥 다 동네만 다니다가.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부산을 가든 서울 가든 간에 알아보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이 저는 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냐. 행복한 거야. 한때 반짝 인기가 있다가 그 뒤로 인기가 다 떨어져 갖고 적응도 못하고 뭐 할까 막 이렇게 사는 이런 연예인들이 있고 지금도 행사는 계속 불러줘 갖고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데 너무 인기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하지 않은 이런 연예인들도 있고. 그죠? 저는 지금 유튜버도 아주 최고의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제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내용 걱정 없고, 언제 인기 떨어질까 걱정 없고. 솔직히 이게 뉴스잖아요. 뉴스는 매일매일 컨텐츠가 있잖아. 유튜브 하다가 따라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유튜브를 한다. 아니 1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여줄 게 없어. 운동 유튜브에 보여줄 게 뭐 있어? 뭐 이것만 계속 보여줘? 할 수 없잖아요. 뭐 무슨 막 마샤라트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뭐 할 게 없어. 근데 이 뉴스라는 거는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 뉴스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튜브로 오래 하신 분은 이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강혜신 선배님인데 강혜신 선배님이 벌써 9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시작했을 때 벌써 강혜신 선배님 4년째 하셨던 거예요. 9년 하셨는데 10년 다 되시는데 자 강혜신 선배님 같은 경우가 저의 샘플이 되죠. 그 다음에 키다리 쌤 같은 분도 저보다 1년 더 먼저 하셨죠. 7년 차 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있죠. 이런 분들이 저보다 먼저 하신 선배님도 있고 다 연배도 또 저보다 대여섯 살 이상씩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들 보면 야 5년 뒤에도 나는 유튜브를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적어도 5년 하겠구나. 걱정은 없는 거지. 그래서 2026년 됐는데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뭐 카카오톡이 오고 있습니다. 예, 또 새해라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인사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도도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늘 꾸준히 봐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예, 계속 뉴스 봐주시고 저는 사심이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유튜버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랄까 어느 정도 돼야지 돈 걱정 안 하고 유튜브 해요. 돈 걱정하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짓 해. 유튜브에서. 연예인들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걸그룹도 유튜브 보면 요즘에 뭐 거의 그냥 완전 벗다시피 하고 막 춤추는 것도 너무 뭐 외설적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불쌍해 걔들. 얼마나 뜨고 싶으면 저럴까. 유튜브들 보면 야 얼마나 저거 뜨고 싶으면 저럴까 이런 애들도 있고 얼마나 유튜브로 떠보려고 저렇게 막 없는 거짓말 있는 거짓말 다 만들고 음모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튜브 하는데 별 걱정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밀고 나가는 이 제 가치관 이것만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15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만 명씩 계속 봐주시고 나랑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예, 상관없죠. 예, 그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은 뭐 좋게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하고 2026년 예, 올해도 또 좋은 소식 많이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근데 나쁜 소식이라고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쁜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나쁜 소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예, 항상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2026년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트럼프 제가 맨날 그렇게 뭐 트럼프 막 까고 막 그래도 예, 트럼프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건 또 다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쳤고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는 좋았잖아요. 예, 물론 트럼프는 뭐 본인이 잘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금 미국이 아주 운세가 좋아요. 미국이 요즘에 AI 때문에 미국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도 많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좀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또 미국과 교류가 있는 분들이 보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좀 쉐어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조선시대에 큰 부자의 집안에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암만 부자라 하더라도 재물을 만석 이상 쌓아놓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쌓으면 그 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나눠주라 이 얘기고 사방팔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항상 도우라는 얘기죠. 항상 모든 사람한테 이제 돕고 이렇게 하고 정치 뭐 벼슬에 나가면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최진사 셋째 딸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가 명예직이죠.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욕심내고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그렇지만 벌만큼 벌어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쥐질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6년도에 많이 부자 되셔갖고 많은 분들한테 만석 이상 보셔갖고 만석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한 10만석 버신 다음에 9만석 나눠주시고 주변에 한 100마일 정도는 그냥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진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셔갖고 또 뭐 캠피디 어디 길에서 또 만나면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